쓰면서 제가 좋은 점, 그러니까 그 글을 잘 쓴다 못 쓴다를 떠나서 물론 막 이렇게 작가로서는 어느 정도 자기 세계를 가지고 있고 그 자기 독자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게 참 행복할 것 같아요. 믿음도 줄 수 있고 믿음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제가 그런 경험을 별로 해보지 못해서 그게 참 행복할 것 같아요. 믿음도 그렇긴 한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 글을 쓰는 거, 소설을 쓰는 게 제가 그런 경험을 별로 해보지 못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뭔가를 이렇게 쓸 때 저는 그걸 못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독자들에게는 그게 뭔가 혐오스럽고 불쾌한 것들 이런 것들의 느낌을 자꾸 주게 한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제가 어떤 사랑스럽고 긍정적이고 밝고 명랑하고 이런 인물이나 그런 상황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 그러니까 누가 봐도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인물, 어딘가가 음침한 사람, 내지는 굉장히 단순한 줄 아는데 엄청나게 사악한 고집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알고 보면 어느 누가 안 그럴까만은 그런 식의 이제 인물들로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줄 아는데 근데 그것을 통해서 제가 알고 보면 저는 제가 긍정하고 사랑하는 것들보다 제가 혐오하고 그리고 제가 꺼리는 것들을 훨씬 더 잘 그린다, 훨씬 더 잘 쓴다라는 제가 예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직하고 너무나 사랑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글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그 자체로 충분히 그러니까 아름답고 가치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는 그 편견이나 선입관 때문에 꺼리게 됐던 것 또는 그 편견이나 선입관이 아니어도 우리가 사실 있잖아요. 가난한 것, 더러운 것에 대한 또는 그 집요한 것 이런 등등에 대한 꺼리게 됐던 것 또는 그 편견이나 선입관이 아니어도 부모를 가지고 있죠. 분노나 그런 느낌을 주는 것에서 저 집요한 오염될까 봐 떨어지려고 하는. 근데 제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글을 쓰면서 어떨 때는 내가 이유 없이 이런 것을 거부하고 혐오해 왔구나라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사랑하기까지는 안 돼요, 마음이. 근데 그러나 대신에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는 정말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어떤 관계 속에서 나와 관계 맺으면 물론 당연히 싫겠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하나의 생명은 언제나 그 자체로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고 그 인간이 그런 면모를 띠게 된 것에서도 어떤 원인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아주 소박하지만 그런 것들을 글을 쓰면서 머릿속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몸속으로 좀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글을 쓰다 보면 일단 제 소설이 좀 이제 사람 안으로 좀 들어갔다 나왔다는 느낌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내면에서 나오는 이제 터져 나오는 목소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제스처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좀 이렇게 많이 몰입해야 되는 그런 건데 그럴 때 제가 싫어하는 사람 좀 싫어한다고 간주되는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캐릭터 속으로 들어갔다 나올 때 뭔가를 제가 좀 이렇게 몸으로 느끼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가 우리 좀 저에게 인생에 좀 많은 반성, 작지만 그런 것들을 주고 글로 쓴 세상을 저는 더 잘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글로 쓴 다음에 그 세상. 그래서 좀 글을 쓰는 게 어느 정도의 그 수양을 동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저에게는. 그래서 언어 하나를 고르고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마치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에 버금갈 정도로 제가 그렇도록 혐오하는 그 캐릭터를 위해서 하나의 어휘, 그 사람 속에 나온 어떤 하나의 말들, 그 증오의 그 파편들 이런 것들을 언어로서 하나하나 이렇게 골라나가는 과정이 저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득이 되는 거의 좀. 제가 굉장히 원래 편협하고 내성적이고 어떤 의미에서 그러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잘하니까 유아론적인 그런 사고에 빠지기 쉬운 사람인데 소설을 쓰는 걸 통해서 어떤 작은 환기구 같은 것들이 마련되는. 그래서 글을 한동안 쓰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인간성이 더 나빠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좀 영양제를 먹어주듯이 몸이 안 좋을 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소설을 죽을 때까지는 아마 좋든 싫든 쓰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두서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랑을 믿다라는 작품에 대해서 여러분이 질문도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뭐 어떻게 쓰게 됐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저는 사실은 사랑을 믿다보다는 그 내정원의 붉은 열매를 개인적으로는 더 좋아해요. 근데 사랑을 믿다는 가장 저답지 않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뒤에 저기 그 수상작으로 이렇게 하시는 심사위원 선생님들의 평을 보면 제가 납득할 수 있는 말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감추기 수법이다라는 것도 전혀 저는 아주 이렇게 내놓고 쓴 적이 없고요. 제 방식에서는 그리고 아포리즘적 문체라고 하시는 것도 있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쓰려면 누구나 사랑에 대한 한두 가지 아포리즘이랄까? 뭐 그런 것들을 갖지 않은 사람은, 일상적인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재 때문에 그런 부분 얘기들을 쓰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끈질긴 탐구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숨기기라는 것이 여기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드러내지 않은,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이제 몇 겹으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으로 숨긴 것도 있고, 또는 뭐 이제 사랑하는 그 감정이나 이런 자체를 뭐 이렇게 크게 드러내지 않는 그 화자의 발성법이나 이런 것들도 숨기기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할 말 다 하고 결국은 결론까지 잘 냈는데 뭘 숨겼다는 것일까?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또 제가 더욱 싫어하느냐 하면 그게 아닌데요. 이 작품에는 또 가장 저답지 않긴 하지만 가장 많은 것이 또 공통점으로 들어가 있어요. 뒤에 해설 쓰는 김영찬 평론가가 쓴 것처럼 저기 음주 액자 형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등장하는 이제 음주에 관한 것, 술자리에 관한 것.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항상 꼭 그 임상 치료를 받듯이 술을 마시면서 얘기하는 것 속에서 이제 뭔가를 해내는, 뭔가 일어나는 서로의 내부에서 그런 방식도 이제 것의 소설과 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뜬금없이 이제 고모님네 얘기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뭐 하면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든 화자들의 시선 같은 것들, 시점 같은 걸 좀 약간 이렇게 교차시키는 그런 것들에서 그런데, 저는 이상한 집착, 각자 작가마다 있을 것 같아요. 이상한 집착인데 제가 워낙 술을 좋아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술과 음식에 대한, 아니 모든 여성 작가들이 또 많이 섬세하게 굉장히 뭐 저 같은 경우는 될 것도 아니게 굉장히 많은 음식과 관련해서 작품을 전체를 다 장편으로 쓰기도 하고 요즘에 나온 책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음식의 소재 자체를 이렇게 전면화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그러나 이제 어떤 A와 B가 만나서 뭐 찻집에 들어갔거나 뭐 식당에 들어갔거나 뭐 호프집에 들어갔다고 한 다음에 뭐 이렇게 뭐 대충 먹고 나왔다는 식으로 서술이 되면 막 화가 나요. 그러면 그럴 수가 없다 이런 거죠. 저는 들어가면 아니 일단 이 자기 금전적인 사정도 있고 그 집에서 자기 먹고 싶은 메뉴도 있고, 그럴 때 선택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우리가 뭐 가방 사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것처럼 드리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러나 가방은 이제 자기 혼자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원래 술과 밥을 서로 누군가와 같이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취향들이 충돌하는 거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것들이 서로 이렇게 화합될 때는 굉장한 기쁨을 느끼는 거고, 정말 그 안주가 좋아서 서로 싸울 것도 안 싸우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막 음식이 개떡같이 나오면 기분이 좋았다가도 갑자기 뭐 그 주인에 대한 공격성이 바로 앞에 앉은 사람한테 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람들이 그리고 가방이나 이런 것들은 매일 사거나 그러지 않지만 밥은 3번씩 먹고 또 같이 먹는 일들이 많고 굉장히 빈번한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 어떤 대화를 툭 튀어나오는 말이 뭐냐에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를 말해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무 설명 없이 A와 B가 술집에 아니면 식당에 들어갔다라고 할 때 처음 나오는 말만 듣고도 이 두 사람이 부부인지 아니면은 뭐 누군지 이렇게 애인인지 아니면 막 사귀기 시작한 사람인지를 다 알 수 있잖아요. 부부면은 뭐 자기 대충 각자 먹고 싶은 거 이런 식의 충돌 없이 이렇게 가능한 한 하고, 막 만났을 때는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죽어라 배려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딱 한마디만 해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래서 세상을 좀 이렇게 많은 이렇게 줄줄이 설명하지 않아도 술자리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압축돼서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태도들이 무엇인가를 상징하고 있고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고, 그리고 제 삶의 대부분이 혼자 먹거나 같이 먹거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이 작품을 읽고 참 많은 질문들이요. 그러니까 이 번역과 무관하게 이 술집이 어디냐, 어디냐 막 이러는데 뭐 있기는 있냐 그러는데 이런 술집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 동네에 비슷하게 생긴 술집은 있어요. 그 술집을 제가